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은 너무나 강하고 다양해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정말 잘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청결한 구강 관리가 훨씬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원 대표원장 최민호입니다. 잘 쓰던 임플란트 왜 흔들리나요?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볼게요. 잘 쓰고 있단 말은 예전에 임플란트를 했겠죠. 너무나 고생스럽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 근데 잘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플란트 수술을 고생스럽게 다 하셨고 보철까지 다 완료 후에 잘 쓰다가 어느 순간 먹다가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크라운만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임플란트 전체가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원인하고 치료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예전부터 임플란트를 해왔던 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해온 분들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고 가면 갈수록 임플란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시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라운, 치아 머리 부분이죠. 이 머리 부분과 임플란트 인공치근, 즉 픽스처라고 하는데 요걸 연결해주는 지대주에 나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을 연결하는 지대주 안에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가 크라운을 끼울 때는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나사를 조여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씹고 뜯고 하다 보면 나사가 살짝 풀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크라운을 잡아주는 나사가 풀리기 때문에 이 크라운이 살짝 흔들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게 다시 나사를 조여주면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나사를 그냥 조인 게 아니라 다시 분리해서 다른 부분의 염지 꼭 확인하겠죠? 이런 경우 혹시 몰라서 나사를 다시 새로 교체하여 체결해 줍니다. 그렇지만 나사가 흔들리는 걸 넘어서 많이 흔들리다 보면 나사 자체가 파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절된 부분을 조심하게 제거를 해서 다시 크라운을 체결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꼭 치과에 내원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 지대주라고 했죠. 이 지대주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대주 나사가 풀리지도 않았고 파절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의 가능성은 지대주의 한 부분인 헥스라는 구조물의 파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절된 헥스 자체를 재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대주와 크라운을 동시에 다시 새로 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인공치근 픽스처에 파절이나 찢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플란트 자체에 얇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깨진다든지 그 부분이 깨지지 않고 찢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은 너무나 강하고 다양해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파절이나 파손이 된다면 정말 최악인 경우입니다. 왜 최악이냐? 픽서 자체를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픽스 자체를 통째로 제거를 하고 골이식직을 동반한 재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라운 자체만 흔들리는 거 봤는데 전체가 흔들릴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는 오랫동안 방치한 임플란트 주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서 본인의 치아보다 더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령 임플란트가 더 튼튼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여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더 악화되어서 주위 뼈까지 녹아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치저골이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해서 흔들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치저골도 엄청나게 높고 파괴되고 골이식을 해도 임플란트 시술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정말 잘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청결한 구강 관리가 훨씬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에서는 6개월의 정기검진을 기본 진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의 연속이겠지만 정기검진을 통해서 오랫동안 건강한 치아 관리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치과의원 대표원장 최민호였습니다.